함께 걷는 사람들. 오래된 것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동이 있다. 다들 이 말에 공감하시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는 전통의 감동을 일상으로 가져오시면서 우리 전통 문화와 함께 걷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From Here의 설지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지입니다. From Here,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사명을 정하시게 된 건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전통 문화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떤 지역을 토대로 네.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지역성과 네. 이어진다는 것의 어떤 세월성, 연결되는 네. 것들. 연결되는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사람과 이걸 향유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공간과 시간과 사람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오래도록 연결되어서 누구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ere이라는 어떤 지역성을 조금 내포해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라는 뜻으로 네. 약간 from here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직원분들이 모두 전통공예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전통 공예 이론을 전공을 했고요. 네. 네, 우선 전통 공예 이론을 전공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더 계시고요. 탱화, 그림을 그렸던 친구도 있고 네. 방자유기 전수자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원 자체 분들이 다들 전통공예를 베이스로 하면서 네. 이 일상에서 좀 해야 된다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그냥 전통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전통이 여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90년대생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유치원 때 일본에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되게 전통 문화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뭐 기모노도 입어보고 네. 그 마을 축제, 맞쓰리라고 하죠. 마을 축제도 참여도 해보면서 네. 이런 문화의 즐거움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 영도인데 네. 영도가 되게 또 그 근대의 잔재라고 해야 돼. 근대의 그게 흔적. 파친코라는 소설의 맞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도 되게 옛날엔 영도가 진짜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런 시간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런 원도심, 구도심, 그리고 전통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표님은 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일본에서 좀 사시다가 지금 회사는 전주에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히어라는 곳은 굉장히 여러 곳이네요. 맞습니다. 또 저희 학교,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했던 학교도 부여에 있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전통을 많이 좀 보셨겠어요. 부여도 굉장히 전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백제의 수도였죠. 네. 그러니까 이곳 저곳 계실 때마다 이 지역의 전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음에 담으셨겠네요. 네, 가장 많이 영향받았던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이 네. 이런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네. 뭐 영도다리를 포함해서 뭐랄까요, 그 산에 다 다닥다닥다닥 이런 집들이 지어져 네. 있는 풍경이라던가 네. 자갈치 시장이라던가 이런 길들이 다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또 뭐 사극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 제가 그림을 좋아했어가지고 네. 한복에 또 관심이 많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전통 문화라는 거, 공예라는 거를 좀 제대로 공부하자
하는 마음으로 또 부여있는 학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약간 한복의 컬러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확실히 네. 한복의 편안함이랄까? 네. 색상? 그런 네. 일본이랑 중국은 좀 더 화려하고 네. 비비드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한복을 보면 조금 소색 계열의 네. 네, 약간 좀 차분한 네. 색상들이 좀 자주 입고 다니려고도 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럼 생활 속에서도 입으시는군요. 네, 가끔 입습니다. 주변에 이제 섬유 한복 전공한 친구들이 있어서 네. 가끔씩 이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입고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진짜로 전통으로서의 전통에 관심이 있으시다기보다 생활 속에 같이 하는 전통을 네. 직접 이렇게 만끽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냥 저에게는 삶이 그래 왔던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어떤 일본에서의 삶이나 영도에서의 삶이 항상 그래 왔던 것 같고, 당연히 제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날은 일상복처럼 입기도 네. 하고, 자주 이렇게 전시나 공연도 보러 다니고, 네. 지금은 이제 그걸 만들기까지도 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덕업일치라고 하죠. 네네.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편이었나요? 네, 아버지가 되게 역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전공은 완전 그 이공 계열 쪽이시긴 한데, 네. 이제 어디 지역에 놀러 가면 항상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가고, 네. 박물관도 가고, 그런 문화가 또 일상이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무형 문화재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네. 구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컨텐츠 만드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가 일전에 이제 국가기관 연구원에 다녔었는데, 네. 그때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일도 그렇고, 거기서도 이제 주어졌던 일이 무형문화재 선생님 구술자서전, 편집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원래 또 하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조금 배우게 되면서, 네. 그리고 저는 전통공예를 전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분야 선생님들, 뭐 가사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악기를 하시거나. 악기를 하시거나, 뭐 농악을 하시거나 이런 선생님 분들의 얘기도 접하게 되고, 이제 다른 공예 종목 선생님들도 좀 더 밀도 있게 얘기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즐거웠고, 네.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접하게 하는 방안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네. 이제 회사를 차리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록하는 것이고 이게 쉽게 검색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 프로미어 컨텐츠는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또 담백하게 쉽게 설명하는 거에 좀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From Here하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걸 느끼셨어요? 많은 분들 하셨겠지만 가장 크게. 확실히 무형문화재 1세대 분과 네. 2세대 분과 3세대 분들의 그 결이 다른 걸 많이 느끼죠. 네, 아무래도 1세대 분은 무형문화재 제도 자체가 사라지기 직전에 전통문화를 제도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세대 분들은 확실히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때 지정되었던 그 시기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가장 크시고요. 이제 2, 3세대 분들은 확실히 우리 부모님이 이어오던 아무도 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이어오던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성화시킬까, 더 널리 알릴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거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무형문화재 그 분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만드는 거 외에도 또 From Here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는 크게 5가지 일을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축적하는 아카이빙 섹션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특히 공예 파트 쪽에는 공예품을 만들잖아요. 이 공예품이 충분히 이제 좋은 가치와 품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브랜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그 공예품 브랜딩을 하는 브랜딩 영역.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야기와 이 선생님들이 좀 더 조명받을 수 있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시나 공연으로 가공하는 디렉팅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공예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큐레이션 샵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공예가 분들 네. 이 좀 더 자기가 성장하고 싶거나 다른 프로세스들을 배우고 싶은데 좀 어려움을 겪어 있을 때 같이 이제 동반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엑셀러레이팅까지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개 역할인 거잖아요.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공예 쪽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예능 분야, 놀이 분야는 다 같이 이렇게 뭔가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되거나 뭔가 서로 이제 영향을 받거나 소개되기도 하는데 공예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약간 섬처럼 혼자 계속 하고 계시니까. 혼자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막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도 많이 없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저것도 해야겠네, 저것도 하려면 저것도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확장되다가 영역을 한 5가지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정말 만드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약간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이제 해드려야 되네요.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걸 엄청난 공력으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그 From Here에서 소개했던 장인의 작품으로 솥대 디퓨저가 있었어요. 아, 네네네. 네,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나름 저의 이제 첫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설만 세우고 있었어요. 어떤 가설이었냐면 전통 공예품도 브랜딩을 잘 한다면 충분히 장인분들의 공예품도 시장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장인들이 만든 거는 비싸고 네.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백화점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가 했을 때 그 가격으로 그 공예품이 매칭된다는 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 왜 설득이 안 된가 했을 때 충분한 이런 브랜드 가치나 프로덕트의 가치를 브랜딩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됐고, 그걸 역할하는 사람은 장인이 아닌 이 중간에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가설이 있었고요. 이걸 처음 테스트했던 게 바로 이런 전주 솥대 디퓨저였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네. 우선 이 솥대 할아버지는 돗자리를 깔고 이제 솥대를 깎아 만드시는 어르신의 이제 솥대로 디퓨저를 접목을 했었던 거고,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을 때 이틀 만에 준비한 물량이 다 펀딩이 완료가 됐어서 가설을 약간 이제 이거구나. 이거구나. 증명했다라는 네. 저에겐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 대량 생산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쵸. 것도 있어요. 사실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강점은 창작자가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일반 어떤 쇼핑몰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모르죠.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단지 조건과 가격만 보고 구매를 하지만, 우리 전통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는가가 이제 정확히 나와 있고, 저희가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안 돼야 되는 거죠.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야 된다 생각하고, 대량 생산이 안 돼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쇼핑몰에서 구입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창작자를 위해서도 맞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더 가치를 둘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정대석 작곡, 무영탑, 사막장, 석공의 열정 준비했어요. 정대석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연주입니다. 백제의 석공 아사달의 예술혼이 깃든 석가탑 이야기를 담은 음악입니다. 정대석 작곡, 무영탑, 정대석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사막장 석공의 열정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전통의 감동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From Here의 설지 대표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대 디퓨저로 이제 가설을 증명하고 네. 그다음 그 다음에 제가 또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 바로 싱잉볼 네.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소대 만드신 선생님은 무형문화재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무형문화재여야 하는가? 정말 일반 장인과도 시도를 하고 싶다라는 네. 게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 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정말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물건과 가격대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전북 무형문화재 방자유기장 이종덕 선생님이 제작하시는 네. 경쇠, 네. 좌종이라고도 하고 정주라고도 하는 네. 네, 그 싱잉볼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싱잉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 혹시 정주, 좌종, 경세 중에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죠. 이제 방자유기장 선생님이 보통 만드는 악기가 네. 징, 네. 꽹가리, 그리고 이 좌종인데요. 선생님은 좌종이라고 쓰시고요. 네. 사전에서는 경쇠라고 적혀 있고요. 문헌에는 경자라고 적혀 있고요. 네. 국악하시는 분들은 정주라고 부르시고요. 네.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요가랑 명상 섹터에서는 싱잉볼이라고 네. 부르고 네. 보통 있는 이제 악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맞습니다. 명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구로도 쓰이는데요. 불교나 무가에서. 네, 무가에서도 쓰이고 카톨릭에서도 네, 네. 쓰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범주에서 쓰이는데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되게 흩어져서 쓰이고 있고요. 뭐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유교였던 나라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명료해지지 않고 이제 무가에서도 어떻게 쓰이고 네. 불교에서는 불교 나름대로 쓰이고 네. 뭐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악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라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 악기를 썼던 역사가 굉장히 긴데 네. 요가나 명상을 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 악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수입산을 써요. 마치 요가에 쓸 거니까 인도에서 수입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아예 우리나라에 나오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네, 없습니다, 머릿속에.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음악 쪽의 논문에서는 이거는 이국의 악기다라고 써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도 이걸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걸 썼던 역사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조명되지 않으니, 그리고 단어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악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정말 소리가 좋고 네.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보다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저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네. 이게 비율의 차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선 제대로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네. 밥그릇 크기인데 개당 한 10만 원이 네. 웃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표액은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네, 한 2배 이상 판매가 이루어져서 네. 저희 가설이 또 증명됐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더 많이 있나요, 프로젝트가? 전시 하나랑 네.
공연 하나를 소개를 짧게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네. 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문화역 서울이라는 곳에서 했었는데요. 네. 네. 왜 항상 공예품을 전시되어 있는 상태로만 관람해야 되는 것인가? 진정한 공예는 쓰는 것인데, 네. 네, 사실 진정한 음악을 감상하고 또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공예품도 네. 써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들었던 게 한지를 써보자 네. 해서 나에게 쓰는 서신, 나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지장 선생님한테 한지를 사서 그걸로 편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편지 전시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전시가 거의 체험 전시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오롯이 나에게 집중을 해서 네. 나를 위한 편지를 쓰는 그런 전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게 전주 한지였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했었고 이번에 하는 공연은 무형문화재 중에 예능 분야 선생님이나 놀이 분야 선생님들은 이제 무대에서 올라가서 항상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네. 전통 기술 분야 선생님들은 공개 행사라는 거를 하더라도 전시장 한 켠에서 하세요. 그러니까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전시는 돼 있지만 네. 선생님은 네, 어떤 또 안 상황인지, 보이고.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실 이제 원래 작업하던 공간이 아닌 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부터가 되게 불편하고 사실 그때 만든 건 거의 버리다시피 하시거든요. 거의 못 쓰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이게 제대로 소개가 되고 이걸 본 사람들이 이제 공개 행사의 취지는 이 행사를 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종목을 그게 너무 좋다. 나도 하고 싶다.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취지인데 네. 정말 그거에 부합하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우영매 선생님 중에 전통 기술 분야 선생님도 무대에 올리는 기획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하는 기획은 이제 장인의 발걸음이라는 공연으로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악기를 만드는 선생님 2분, 네. 북과 징을 만드는 선생님 2분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제작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드리고 네. 그 악기로 이제 연주까지 그리고 이제 재담꾼들이 그분들의 삶을 풀어내고 이제 그 악기를 쓰는 아티스트 분들이 연주를 하고 이제 중간중간 또 다른 무형문화재 선생님 중에 뭐 송재영 명창이라던가 조영환 명고라던가 기점놀이 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좀 종목과 지역과 세대가 교류하는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설 대표 때문에 별걸 다 해 이러실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네, 이번에 되게 생경했던 게 악기를 만드는 선생님들은 이게 연주자들을 워낙 많이 만나니까 항상 그런 제안은 받으셨대요. 같이 무대에 올라요.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어요. 라는 제안을 항상 받았는데 항상 그게 제대로 이어진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무대에서 어디까지 시연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선생님을 어디까지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네. 어디까지 이걸 요구할 수 있는가.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로만 제안받던 게 실제로 이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셔서 저희도 네. 너무 기쁘다고 항상 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공예품들 또 굉장히 전통 문화에 공을 들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좀 거리가 있다는 게 항상 네, 좀 아쉬운 점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랑 가까워져야 사람들이 더 전통을 가까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디어적인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항상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초청하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이건 어떤 종목이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이미 그 질문부터 모르고 시작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어떤 사람도 다 힘든데 네. 항상 그 질문이 많이 힘드시죠? 막 이런 질문이 다 힘들잖아요. 저희도 힘들고. 네. 그래서 굳이 이런 어떤 평면적인 질문보다 이런 과정을 하실 땐 어떠셨어요? 또
어떤 무용문화 선생님은 파티시 하다가 하셨던 분도 있고 네. 반도체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무용문화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조금 더 입체적일 될 텐데 네. 뭔가 무형문화재라고 하니까 무형문화재로서의 삶만 조명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기존에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한 발자국 나가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를 공부했던 그 대학교에서 기숙사 때부터 그런 자제분들이랑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해서 저한테는 되게 같이 연애 얘기도 하고 네. 네, 같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쇼핑도 다녔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던 친구면서 누구는 이수자고 누구는 전수자고 네. 누구는 이제 그냥 그런 아버지를 둔 딸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건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게 이제 곁에 본 적이 없고 네.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지 대표님도 계속 From Here의 대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설지로 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From Here 너무 힘드시죠?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 설지의 모습도 네. 있다는 거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미어의 아카이빙한 이야기를 보면 네. 거의 선생님들의 무형문화재로서의 얘기는 거의 뺐고요. 네. 하지만 정체성이기 때문에 배제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나는 어떠한 성격이었다라고 서술하고 난 이런 걸 좋아했어. 저런 걸 겪었었지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삶을 오히려 이렇게 네.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게 네. 목적이죠. 우리 문화유산 시장이 좀 더 이렇게 활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국악 공연을 보면서 판소리 공연을 보게 돼서 판소리에 빠져들더라. 네. 그래서 막 찾았는데, 딱 그 느낌이 들었대요. 많은데 없다. 찾으니까 많이 있는데, 찾기 전까지는 없는 줄 알았다. 있는지도 몰랐다. 있는지도 몰랐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문화유산의 전통문화의 현재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고무적인 거는 요즘 많은 이제 아까 얘기한 2, 3세대 분들도 많이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진짜 두드러진 성과도 내고 있고 일반 어떤 K-팝 분들도 적용을 해서 네.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러한 속도에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rom Here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려면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하고도 관계를 좀 잘 유지해야 될 텐데. 네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잘 유지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 어르신 분들을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고 저희 네. 팀원들도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일임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그게 저희 프로미어의 강점이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선생님 뵙기 전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네. 찾아뵈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종목에 대한 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낯선 분야다 보니까 종목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다가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는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만나 뵙기 때문에 네. 일단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전국 각지에 많으시잖아요. 네네네네. 네, 다 그분들을 전국 각지로 직접 전국구로 뛰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우선 저희가 전주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전주 중심의 무형문화재 분들을 특히 이제 전통 기술 분야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또 전주가 2022년 기준으로 49건의 이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점점 이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향의 도시니까. 그렇죠. 네. From Here가 전하고 싶은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단절됐던, 그리고 이제 충분히 들여다볼 수가 어려웠던 네. 몇십 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거의 한 세기가 그렇게 약간 턱 비어버리게 되면서 네. 굳이 어떤 이제 분들은 굳이 전통 문화가 있어야 되냐. 왜냐면 내 삶은 지금 그게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 것이니까 지켜져야 돼라는 말도 뭐 맞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정돈 교수님의 축적의 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 성장을 하려면 자국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쌓여져 있는 기술들이 네. 있어야지, 네. 다른 나라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도 그 데이터를 토대로 발명하고 개발하고 성장하는 건데,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고도의 성장은 타국의 기술을 다 수입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섬유 사업이나 이런 무역 사업들 전반적으로 사실 그걸로도 우리가 다시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성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통 기술들이 그런 어떤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런 금속공예, 네. 예, 그리고 고려시대에서 그 화려했던 청자, 조선시대의 그런 백자 문화, 이런 유기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어지고, 그런 연구, 보존하려고 하는 것과 진흥을 위한 이런 게 기반이 됐을 때, 이게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면, 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간 자체는 어렵겠지만, 탁 넘어서면 네. 정말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그렇죠. 기술들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경제 성장과도 일맥한다라는 네. 것을 꼭 유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네.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람은 절대 돈이나 어떤 물건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내적인 요인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게 바로 인문학의 가치인데, 네. 그 인문학 속에서는 이런 예능, 기술, 놀이, 이쪽 분야에 대한 채워짐, 그리고 그게 우리의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네. 충분히 있어야지, 그게 사실 뭐 흔히들 이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관광시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우리 것이야 했을 때의 그 채워짐을 네. 꾸준히 내가 체감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치이지 않을까요? 네, 훌륭한 전통 속에 있으면 내가 한 게 아니어도 내가 정말 그렇죠. 행운으로 여기 태어났구나 하는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럼,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축적되어 온 그 기술이 뭔가 꽃을 피울 때는 다른 나라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급성장하는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거고요. 네. 우리 대표님이 From Here의 계획 같은 거 앞으로 네. 뭐 말씀해 주신다면. 계획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네. 이제 이게 선택과 집중을 네.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올해는 저희 팀원들이 어디까지 이걸 업무를 소화하고 이게 밸런스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걸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해였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진짜 죽겠구나 라는 거를 네. 느끼는, 이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 경험을 겪는 게 올해였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 방향까지 가자 뭐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한 큐레이션샵 이런 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매니지먼트의 규모, 네. 방향성, 그리고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지역,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뵐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이제 정리하고 방향을 확실히 잡는. 네네네. 네. 아, 전통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From Here의 설지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